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프콘에서 못다한 이야기 중 하나인 지속 성장 가능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는 시리즈로 한 3개에 대해 3개 정도 발표와 글을 썼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인프콘 거까지 하면은 3개까지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지속 성장 가능한 이란 키워드를 쓰는데, 이게 뭐 지속 가능한이 아니라 왜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고 하는지 한번 좀 말장난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속 가능한이란 말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냐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 기준에선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씩 성장을 하긴 하죠. 조금씩 성장을 당연히 하지만 지속, 그냥 말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인프런에 무료 강의도 올리고 했었던 것들이,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우상향을 한다는, 성장하는 거를 계속 한다는 느낌을 하려고 저는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는 키워드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요것도 대단한 거죠. 요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뭐 이 지금 현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게, 이렇게 파도를 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 바라보는 목표점은 좀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이게 누적이 될 수 있게 어떤 일이든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이란 키워드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네, 이 연관 검색어로 나온 건가? 제가 친 게 아닌데. 네,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요 키워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시리즈라고 막 발표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인프콘 발표 관련된 댓글인가? 네, 거기 후기에 적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또 가장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라서, 그리고 제 발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신 분이 제 블로그 후기에 댓글에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말을 사실 어느 분이 해주시길 바랬는데 이 말을 해주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요런 거죠. 이게 잘 먹히나? 뭔가 색칠하는 게 까다롭네요. 여기 이제 적은 개념어를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신 듯한, 이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아주 그 제가 여러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요거를 최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발표를 보시면 사실은 막 대단한 말들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제가 개념이나 격벽이란 말을 쓰긴 했지만 그것들이 뭐 어디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좀 흔한 말을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격벽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했는데 좀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거고, 특히 이거를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종택님이 댓글로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속 성장 가능한이라는 거는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항상 주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비슷한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그런 뉘앙스였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개념어 같은 거를,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걸 봤을 때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너무 유명한 사람을 자꾸 언급하면서 그 사람 말을 빗대서만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미 유명한 개념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할 거리를 더 많이 나눠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항상 발표할 때 고민하는 포인트인데 그거를 좀 많이 봐주신 것 눈치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또 딴 얘기를 좀 하나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요즘 그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그 아내랑 그 백패커라는 예능을 좀 자주 봐요. 이게 뭐 캠핑 관련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백종원 님이 나오시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이게 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출장 요리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가면은 막 뭐 500명 거를 음식을 할 때도 있고 군대 같은 데 가서 몇백 명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엄청 그 아이디어스 말고 네 이런 걸 하고 한 프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가 아까 제가 개념어를 적게 쓰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백종원 님이라고 호칭을 안 붙이고 백종원이라고 말을 할게요. 대명사시니까. 그래서 백종원 같은 개발자가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백패커라는 이 예능을 보시면은 이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그냥 백쌤님이 이분이 그 셰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셰프라고 본인을 이제 지칭하지 않고 본인 피셜 셰프 아니라 그러고 이제 사업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막 이제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본인이 하면서 하는데 근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백종원 씨가 그 조리사 자격증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 출연진 중 한 명이 막 농담으로 이제 막 그 무면허냐고 막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를 이제 백종원 같은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백쌤이 그 요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사를 비즈니스적인 거죠. 비즈니스 마인드. 장사하려고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그 엄청 이제 그 자기가 맛있었었거나 그 엄청 유명한 식당 그런 데에 막 쓰레기통도 뒤졌대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그 먹었던 그래서 여기는 뭘 쓰는지 막 이런 것도 알아내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 보고 다시 집에서 그러니까 먹어본 경험을 토대로 다시 집에서 혼자 막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엄청 겪는 거죠. 시행착오 그리고 관심이 일단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 피셜로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먹기 위해 아끼지 않는 거죠. 먹는 경험을 위해서 뭐 이게 그냥 국내가 아니라 뭐 해외 등등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정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저도 맨날 주장하는 게 이제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진짜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당장 뭐 제가 위에 무면허라고 한 것처럼 뭐 제가 뭐 감히 요리하는 분들을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이제 셰프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통된 그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요리는 이래야 하고 뭐 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뭐 미슐랭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엄청 맛있는 식당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약간 이런 어떤 정통적인 길로만 가는 게 사실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백종원 선생님 같은 이런 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냥 그 개발로 굳이 빗대어서 말하면은 뭐 제가 개념어에 대한 얘기를 여기 적어놓기 오늘 공유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같은 개념어
뭐 같은 생각, 뭐 패턴화된 전략, 뭐 이런 것들만 쓰는 게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개념어 쓰는 걸 정말 안 하려고 발표에 노력을 많이 한 거긴 했거든요. 그럼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백종원 선생님도 보면은 이게 백패커라는 이제 예능을 또 보다 보면은 무슨 일이 나냐면 이제 막 500명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 같은 것도 하거든요. 급식이나 뭐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도 급식이니까 뭐 이런 걸 가면은 막 연예인들하고 이제 해요. 뭐 막 출연진들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가 발생. 가령 뭐 이제 음식이 뭐 아니면은 간이 너무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어디 학교나 이런 거 급식을 하는데 이제 음식이 다 바닥난 거예요. 아직 먹을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있거든요. 실제 실무에서는 실무 중 상황 발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백종원 씨가 아주 백종원이 아주 훌륭하게 해결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적절한 이제 조치를 딱 내리는 거죠. 그냥 뭐 음식이 탔다 이러면은 탄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막 살려내거든요. 음식을 살려내. 요런 식으로 간이 너무 짜면 요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뭐 바꾼다던가 해가지고 간을 맞춰낸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변화도 계속 주고. 그리고 음식이 바닥났을 때도 이런 게 좀 대박인데 음식이 바닥났을 때도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새 메뉴를 그냥 만들어요. 있는 나머지 재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에피소드별로 이제 막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이분이 그럼 어디서 온 거지? 그럼 이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유학을 셰프라서 아니면은 뭐 유학을 다녀와서? 이게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온전히 느낀 거, 제 판단 기준으로는 그냥 경험이었어요. 경험. 제가 느낀 건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먹어보고 많이 만들어보고 그리고 많이 실패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되게 유연한 대처 능력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물론 당황도 가끔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다 해결을 해내거든요. 적재적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음식과 이 식당과 이런 측면에서 가령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음식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걸 잔반 체크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점점 더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배울 점이 많다. 개발이랑 관련 없는 요리 쪽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의도가 전달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저도 느낌 그 자체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밑에 셰프나 이런 게 제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런 용어나 이런 거에 항상 제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용어나 이런 것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고 용어나 이론 이런 것보다 경험을 더 중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뭐였냐면 에피소드 중간에 이제 이탈리아 셰프도 오거든요. 하려고. 근데 이거를 막 500명 급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셰프잖아요.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셰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한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셰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거죠. 있으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시간이 또 짧아요.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한 4시간에 400명 음식 만들기. 근데 메뉴 같은 것도 가서 정하거든요.
뭐 메뉴 당일 결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게 거기서 뭐 리더십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되게 하게 되지만 그 개발적으로도 우리가 개발자들이 그냥 이런 어떤 셰프의 길보다는 그 백종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혼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은 이 상황에 여기 위에 되게 현실에서 우리가 일을 개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위에 막 엄청 이상한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뭐 결국 이게 그냥 해보면 뭐 장애가 난다거나 뭐 버그가 터진다거나 뭐 버그가 나중에 늦게 발견된다거나 뭐 데이터가 깨진다거나 뭐 진짜 많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글로만 배웠거나 이론으로만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저는 다른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는, 나는 어떤 개발자의 길로 가야 될까?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백종원을 롤모델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혼자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경험해보고 많이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실패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 결국은 비슷하죠. 많이 뭐 먹어볼 순 없지만 많이 사용해보고 만들어보고 실패해보고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청 반복을 했겠죠. 여기 핵심은 또 반복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실패의 반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백패커 예능 꽤 재밌으니까 뭐 지금도 시즌 2인가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시즌 1을 좀 봤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 측면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뭐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다른 식당에 이제 쓰레기통을 뒤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진짜 잘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뭐 어디서 미슐랭을 받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뭐 셰프가 다양한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셰프들은 되게 나의 그 한정된 어떤 뭐라 하죠? 완벽히 세팅된 공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요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하면은 뭐 완벽하게 통제된 팀 안에서 꽤 괜찮은 구성원들과 꽤 어느 정도의 양과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를 빗대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요리적으로만 보면. 근데 우리가 뭐 개발도 그렇고 뭐 요리도 백종원 아저씨도 하는 걸 보면은 사업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좀 우리가 만약에 뭐 연구 측면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시야를 좀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스테이지건 어떤 상황이건 그런 데서도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예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요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장사라 표현하면 좀 그런가? 장사를 할게요. 장사를 할 것인가, 예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둘 다 틀린 길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요즘 이 백패커라는 예능을 보고 해가지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측면으로 백패커 한번 보시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지? 저렇게 되게 빠르게 판단해요. 되게. 그거를 뭐 이런 위에 문제 상황이 났을 때 뭐 1시간 정도 고민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분 단위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울 정도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또 그렇게 보면 그런 개발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번 해봤는데 느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